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경인데요. 아주 조그만 데다 아크릴 정말 왕초보가 따라할 수 있는 하늘 배경부터 할게요. 배경 눈이 많이 오는 날이라 눈이 오고 있거든요. 하늘이 청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늘을 그레이색을 섞었어요. 코발트, 그레이, 화이트 섞어서 우중충한 하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아크릴이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다 칠해놔도. 요 기둥까지 칠해도 되겠습니다. 기둥까지. 앞마당까지 전부 칠해요. 아크릴은 진한 색을 먼저 하고 흰색이 나중에 올라가죠. 눈 그림자를 먼저 칠하고 있는 거예요. 눈 그림자가 되고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거는 이 위에다 흰색으로 올려요. 이렇게 칠해주고 이 산에 이 집 뒤에 야산이 있는데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집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집처럼 되기 때문에 뒷 배경이 산을 그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에도. 그래서 우리가 나무 그 산을 눈이 뒤덮여 있으니까 산의 존재도 아주 희미하죠. 그럼 코발트 쓰던 데다가 섀도우 그린 약간만 썼고 역시 흰색을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뒷산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너무 표가 안 나서 조금 더 발랐어요. 이렇게 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산이 있어요. 너무 균일하지 않게 바르는 게 더 낫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만 더 진하게 섀도우 그린 약간만 섞어서 나도 산이에요 하는 거는 보여주면 좋겠죠. 예. 이렇게 밑에 부분 약간만 진하게 올려줬습니다. 균일하지 않게 산이니까.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요거 때문에 뒷산을 할 수 없이 그렸습니다. 요 경계가 없으면
배경에 대한 경계가 없으면 집이 공중 부양을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끊어주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끊어주고, 여기는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 경계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비슷한 라인으로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붓을 닦고, 이게 나무집이거든요. 그래서 붓이 커서 좀 붓을 작은 걸로 바꿔서 오렌지, 또 블랙, 이게 블랙 아니네. 샤도우 그린이네요. 해서 고동색 번트 시에나 좀 섞어 볼게요. 배경은 중간색으로 깔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중간색의 번트 시에나가 이게 나무집이거든요. 이 지붕 밑이 울퉁불퉁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진한 색 올려줄 때 모양 잡아주기로 하고 일단 배경 깔아주겠어요. 번트 시에나 여기도 이런 색의 나무였을 텐데 태색이 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고, 요 대문하고 이쪽 부분이 인디고 분위기 나는 색인데 제가 인디고가 없어요. 그래서 코발트에다가 블랙을 섞어서 인디고 분위기의 색을 내는데, 역시 중간색으로 요 라인은 살짝, 요 라인을 조금씩 남겨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수채화했던 사람은 이런 거 잘하죠. 남겨두는 거. 이쪽은 아주 진해요. 블랙. 이 모양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게. 블랙도 아이보리 블랙이 있고 뭐 카드뮴 블랙인가 뭐 그런 게 있고 몇 가지 있죠. 아이보리 블랙은 좀 브라운 계열 빛이 나오고, 저는 전혀 그림에 대한 상식이 없이 이 재료 준비를 해서 그냥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사서 그냥 다 경험을 해서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블랙도 어차피 쓰려면 색깔별로 다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여기는 이제 가지가 들어갈 건데 흰색으로 가지들이 막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그러면 진한 색이 묻혀 있으니까 저는 좀 붓을 좀 안 빠는 형이에요. 빨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색끼리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붓을 빨지 않아서 좋고 물을 자주 안 갈아도 좋고. 이렇게 처마밑 진한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마밑은 다 이렇게 어둡죠. 여기는 울퉁불퉁한 라인이에요.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한 색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울퉁불퉁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결을 좀 남겨두면서 하면 편하죠, 그림이. 이렇게 결을 남겨두고 이게 블랙으로 그냥 블랙이에요. 아이보리 블랙이에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새카맣게. 이 새카만 부분은 과감하게 안 칠하면 몇 번을 오게 돼요. 그래서 아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역시 아크릴도 용해제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유화처럼 완전 불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되면서 조금씩 연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칠해줘도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예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진한 색을 들고 있으니까 아예 칠해버리죠. 두 번 안 오게 그냥 아예 칠해버리고 여기도 역시 나무 요 골을 만들어주면서 하면은 작업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죠. 이렇게 골을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물론 골을 그리게는 되는데 그래도 쉽죠 이게.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새카맣게 해주고 붓청소합니다. 붓청소. 붓을 빨아버려요. 붓을 이제 한번 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았으니까 집에 아이보리색 연하게 들어간 거 이제 연한 거 묻히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칠할 거에서 가장 연한 거부터 칠해주는 게 붓을 안 빨 수 있겠죠. 이렇게
고를 살려주면서 유화 삑사리 놔도 되죠? 위에 올라가니까요, 색이. 삑사리 걱정 안 하고 색을 자유롭게 올라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붓자국을 별로 안 지우고 좀 회화적인 느낌으로 아크릴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걸 반듯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일명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대요. 그런 게 될까봐. 오히려 회화적인 느낌을 내는 거는 수채화보다 아크릴이 좋고, 오히려 수채화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매체죠. 근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수채화가 오히려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데 맞고, 아크릴 같이 이런 거는 오히려 좀 회화적인 느낌이 강하게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릴을 저는 좀 붓자국도 내고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연한 부분 만들 건데요. 흰색 많이 타서 코발트 약간만 썼고, 약간 더 섞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흰 부분 살려주면 나무 골이 더 재밌어지죠. 이렇게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 부분 청록색 만들어서 이제 문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고, 새카맣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새 필로 문 모양 만들어 주겠습니다. 블랙에다 코발트 섞어서 인디고 분위기를 좀 내서 물이 떨어져 있으면 색이 안 올라가죠.
거기에 이제 위에 판자 골을 조금씩 내놓으니까 아주 하기가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일자로 쭉쭉 그리는 것보다. 판자 골 내주고 이런 골 역시 일자로 쭉 그리지 말고 힘 줬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요 가운데 선 살짝 남기면서 세필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해주면 훨씬 회화감이 있죠. 예, 이렇게 나무 결을 만들었어요. 얘도 나무 결 하나 해주고요. 얘도 여기서 나무 결 하나 해주는데 물이 많네요. 거의 물을 안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무로 가겠습니다. 물이 조금 많이 묻혀 있어서 물이 좀 말라야 돼요. 나무 역시 아크릴은 진한 색부터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연한 색으로 올라오죠. 근데 나무가 지금 스케치가 없어서 지금 진한 부분. 아이고 또 물이 많네요. 이게 지금 붓이 굵으니까 아웃라인만 이렇게 주고 세필로 위에 같은 데는 세필로 할 거예요. 다 깜깜하게 경계가 요만큼이에요. 세필로 하는 걸로 하고 아웃라인만 잡았어요. 다 새까맣게 칠해도 흰색이 잘 올라가니까
새까맣게. 여기도 나무, 눈 있는 나무가지 올릴 거니까 그냥 새까맣게 올라가도 돼요. 생각보다 진하게 올라가도 아크릴도 역시 수용체가 물이라서 연해진다고 드렸죠, 말씀을. 네, 붓솔 빤 김에 문에 밑색 덜 들어간 거 조금 넣어볼게요. 붓 댄 김에 아직도 물이 범람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범람을 하면 안 되는데. 요 틈새에 색을 약간 넣어줘도 틈이 보이죠. 네, 아까 그렇게 새까맣게 발랐는데 조금 연해지고 있죠. 아주 새까맣게 한 번 더 갑니다. 됐고요. 다시 나무로 와서 올리브 그린에다가 요 무슨 그린인지 촌스러운 오리지널 셉그린? 셉그린이구나. 셉그린 섞었어요. 겨울나무라서 셉그린처럼 한겨울에 이렇게 초록 막 밝진 않죠, 애들이. 네, 그래서 색 그린을 많이 섞어서, 아니죠, 올리브 그린을 많이 섞어서 음영을 줘 보겠습니다. 이 윗부분 세필로 갈아서, 그림이 작으니까 이게 큰 화폭 같으면 일명 미친 붓으로 뭐 미친 듯이 막 그냥 지그재그로 막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화폭이 작아서 미칠 순 없네요. 또 어디선가 물이 나타났어요. 물 닦아주겠습니다. 세필인데도 이렇게 뭉텅뭉텅 나가죠? 뭉텅뭉텅 나가는 걸 감안해서, 그래도 여기에 눈이 올라가면 괜찮아져요. 뭉텅뭉텅 나가도.
이제 여기 완전히 진한 거 묻혔으니까 완전히 정리하고 이 나무 정리하면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한 번 더 가고요. 요 문짝도 역시 연해졌죠. 다시 조금 더 그림도 아니 사진도 이렇게 막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그림은 풍경화는 뭐 보이는 만큼 그리면 되죠. 보이는 만큼 하겠습니다. 나무 옹이 같은 게 있고요. 있으니까 하죠. 또 물을 좀 빼서 지붕에 눈이 앉아 있으니까 지붕의 사연들이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 약간 돌리겠습니다. 나무 결이 있어요. 굵은 세필 만진 김에 검정에다 오렌지 타면 약간 브라운 계열이 나오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나무 있는 게 이 집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사네요. 도저히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제 멋대로가 더 어렵지만요. 멋대로 그리겠습니다. 번트 시엔나 섞었어요. 네, 이 정도. 해두고 처마밑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이건 석가래죠. 처마밑이 아니고 석가래 맞나요? 해주고 그리고 픽살이 났어요. 난 김에 뭐 다 그려줄 건 없는데 지붕 표시 해두고 눈을 올리겠습니다. 수채화 하던 분 아크릴 손대면 요럴 때 아주 희열이 있답니다. 수채화는 마스킹 액을 쓰든지 비워놓든지 요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크릴은 그립니다.
근데 해보면요, 그림의 특성이라 그러면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역시 어떤 매체를 쓰든 드로잉 능력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히 더 쉽고 무엇이 특별히 더 어렵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기획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크릴도 어떤 색을 먼저 올릴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그 시간이나 완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크릴도 처음에 색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림이란 같은 맥락이다. 같은 족속이다. 왜 그렇잖아요. 운동도 완전 몸치였던 사람이 뭔가 한 종목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해가지고 통달을 했다. 그럼 다른 운동을 잘하게 되거든요. 역시 그림도 한 가지 맥락을 터득을 한 사람은 다른 매체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쉽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덩어리가 졌습니다. 덩어리 올려주고 아주 좋아요. 아크릴은 이런 거 할 때 아주 희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 나무의 가지들이 엄청 복잡하게 올라와 있어요. 요 좁은 종이로 복잡한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지 몇 개는 확실하게 올려주고 이제 이게 진한 색으로 가지 올라오는 거 표시해 줘야 돼요. 이거 기억했다가 이렇게 가지 올라오는 거 해주고 눈이 지금 오고 있어요. 눈도 뿌릴 수가 없어요. 종이가 작아서 눈 다 그려줄게요. 지면이 크면 뿌리면 됩니다. 아크릴도. 이렇게 놓고 톡톡톡톡 하면 돼요. 지금 지면이 작아서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 하나도 썩지 않고 올려줘야 돼요. 역시 이게 지나간 자리가 연해지거든요. 이것도 강하게 표현해줘야 될 때는 덩어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몇 번 와야 돼요. 집도
완성이 됐으니까 눈이 오거든요. 눈 올려줄게요. 눈 그냥 찍습니다. 물 하나도 없이 그냥 찍어요. 조그맣게 찍고 싶은데 힘이 들어가네요. 찍어줬고요. 이거 흰 거 너무 칠하다 보면 전부 하얗게 되죠. 그래서 올라간 데다 또 하는 게 좋죠. 강조할 거니까. 올라간 데다 또 올려줍니다. 눈이 이렇게 앉기도 하죠. 결 따라 있기도 하지만 뭉탱이 져서. 여기는 한 가지가 부러질라 그래요. 그대로 하죠. 됐습니다. 그러면 셉그린 으로 강하게 강조되는 부분 한 번 더 메워주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나무들이 요런 침엽수 같은 거는 아주 새카매 보이죠. 나뭇가지 몇 개라도 그려주겠습니다. 나무가 점점 커지면 안 되는데요. 하다 보면 막 커지죠, 나무가. 그만 키우겠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지붕에 눈 그림자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당 정리하면 됐습니다. 지붕 눈 그림자. 눈은 하얗지만 눈 그림자는 하늘색을 담죠. 눈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이 공중부양하는 것 같이 돼요. 항상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눈 그림자. 아크릴은 빠른 속도로 물번짐을 쓰지 않으면 바로 굳죠. 2, 3분 만에 굳어버려서 물이 안 먹혀요. 방수가 돼요. 신속하게 했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린빛 만들어서
살짝 섞어주겠습니다. 하늘보다는 어두워야 되니까. 그린색이에요. 이렇게 드문드문 됐습니다. 여기 나뭇가지 작지만 아까 진한 거 묻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까먹어요. 요렇게 가지 뻗은 거, 또 요렇게도 뻗어 있죠. 요렇게도 뻗어 있다고 치고 하나 더 그려주고, 지붕 위에 가지를 그려주지 않으면 이게 가지인지 뭔지 모르죠. 지붕 위에 올라간 가지. 아무렇게나 그리기.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굵은 붓으로 마당엔 이미 마당엔 지금 눈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을 그리고 있어요. 붓이 노란 게 따라왔네요. 눈 그림자. 자풀도는 생략하겠어요. 이 아크릴 물감 중에서는 그 덧붙여서 올라갈 때 화이트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그 화이트로 남겨야 될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그려주니까 편해요. 근데 또 이걸 그려보면요, 드로잉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건 그림마다 다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드로잉 능력은 갖춰야 돼요. 무엇을, 어떤 매치를 쓰든. 제가 볼 때 여기 눈 그림자 강하게 조금만 넣겠어요. 그래서 싱거를 조금 더 바르자. 싱거를 무작위로 막 바르면 되죠, 그냥. 나무 밑에 눈 그림자 조금 넣고 손 놓겠습니다. 나무 밑에 눈 그림자 조금 더 어둡게. 블랙 쓰겠어요. 블랙 섞어서 눈 그림자. 이걸 넣어주면 나무들이 뚜렷해지죠. 여기도 눈 그림자 살짝. 네,
됐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